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퇴직 후 일상이 한적해지면서 문득 이제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통계청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친구나 이웃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낮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의 장기 연구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도 길고 노년기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인지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무나라도 곁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셨거나 자녀들이 멀리 살게 되면서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가끔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도 어울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4%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절대 곁에 두지 말아야 할 5가지 인간 유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5가지 인간 유형은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평생 내 주변 어딘가에 늘 있었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부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면 안 될 사람. 첫 번째, 끊임없는 부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이 계시죠. 아침에 날씨 좋다고 이야기하면 어제보다는 덜 좋은데 라고 하시고, 손주 자랑을 하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라며 꼭 부정적인 말을 덧붙이시는 분들입니다. 동네 등산 모임에서 만난 김 씨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늘 공기 참 맑네요 라고 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별로예요 라고 하시고, 누군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고 하면 그래봤자 우리 나이에 라며 꼭 찬물을 끼얹으셨죠. 처음에는 저분이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하고 느끼던 기쁨도,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짓던 순간도 그 사람의 한마디에 모두 잿빛이 되어버리곤 했죠.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가진 작은 행복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본인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로 물들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면 안 될 사람. 두 번째, 습관적 거짓말쟁이 혹은 조작하는 사람.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습관적 거짓말쟁이, 즉 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은 노년기에 특히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찾아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착한 마음에 돈도 빌려주고 반찬도 나눠주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웃은 다른 집에도 비슷한 거짓말로 도움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 재산, 가족 관계 등 민감한 문제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해지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로 직감할 수 있죠.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대개 우리의 직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어둘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면 안 될 사람. 세 번째, 항상 받기만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받기만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게 작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호의를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저 한두 번의 일이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금전적 도움, 물질적 지원, 심지어 감정적인 노동까지 거침없이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고마움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기도 벅찰 때가 많죠. 그럼에도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마치 내가 무한정 ATM기나 감정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듯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호의를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은 요구와 불만뿐입니다. 왜 이번에는 해주지 않느냐? 예전에는 잘만 해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정작 내가 마음을 주고 시간을 쏟은 헌신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내가 도움을 거절하면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뒤에서 나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일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남은 삶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과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소모전이며 결국 내 삶의 평온을 앗아가는 독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면 안 될 사람. 네 번째, 내 삶의 선택과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 충실했으며 또 어떤 분은 소소한 취미 생활로 인생의 기쁨을 찾았죠. 그런데 주변에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마치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수채화 교실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하면 그 나이에 그림을 그려서 뭐하게 라고 비웃거나 손주들 돌보는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 부모 힘들게 하기는 참 좋아하죠 라며 빈정대는 식입니다. 평생을 살림하며 가족을 돌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래봤자 집에서 밥이나 했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라며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월급쟁이가 다 거기서 거기지 라며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낸 것, 정직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한 것,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중한 성취입니다. 지금 시작한 취미 생활이나 봉사 활동도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보석 같은 순간들이죠.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니까요.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작은 성취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면 안 될 사람. 다섯 번째, 시간을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노년기에 들어서면 하루하루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재활 운동을 해야 하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 손주 돌보기나 동네 모임 등 생활 패턴에 맞추어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늘 약속 시간에 늦고 그것을 미안해하지도 않으며 기다리는 사람의 고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늦을 거면 미리 한 통의 전화라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원래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따지냐 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합니다. 설령 늦게 와서 만났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시간 소중함을 모르니 대화도 일방적이기 십상입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약속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고 쓸데없는 기다림과 허탈함을 안겨줍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인내심이 한정되어 있고 무심한 타인의 태도가 더 크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한 번 늦는 건 이해한다. 두 번도 그럴 수 있다. 라고 넘기다 보면 습관이 되어버려 매번 약속이 어그러지고 내가 불편해도 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무시하는 사람,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둘수록 내 삶은 불규칙하고 피로해집니다. 결국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깨뜨리는 이들은 내 곁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유형, 즉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습관적 거짓말과 조작으로 신뢰를 파괴하는 사람. 항상 받기만 하고 당연히 여기며 내 헌신을 착취하는 사람. 내 삶의 선택과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 시간을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노년에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대표적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년기는 마음의 안정, 감정적 평온, 그리고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된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나름대로 삶을 잘 정리해가며 새로운 의미를 찾는 이 시기에 이런 부정적 인물을 곁에 두면 결국 내 건강과 행복을 해치게 됩니다. 물론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누군가와 만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과 겉으로만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줄 단 한 명의 좋은 친구가 더 소중한지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와도 좋으니 함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관계는 외로움보다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으니까요. 상처받는 관계, 화가 나는 관계, 실망스러운 관계, 이런 관계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지금 내 주변에 위에서 언급한 유형들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진정한 친구가 들어설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노년기라고 해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삶을 바라보는 깊이가 생기고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원숙하고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곁을 지켜주는 단 한 명이라도 진실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은 오히려 그 한 사람이 빛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좋은 인연을 맺을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의견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작은 경험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